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서 새까만 숫덩이가 된 문서가 있어요. 그 안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었는지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해 보이죠? 자, 지금부터 AI라는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잊혀진 과거를 되살려내는지 그 정말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보물들이 이렇게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화산재에 묻혀버린 고대 로마의 도서관이라든지 또 아직도 아무도 해독하지 못한 인더스 문명의 문자 같은 것들, 정말 우리 역사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이 퍼즐들이 그렇게 풀기 어려웠던 걸까요?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 유물 자체가 너무 약해서 손만 대도 바스러질 것 같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새까맣게 타버린 두루마리 위에 쓰인 잉크가 화학적으로는 그 종이랑 성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아예 사라져버린 언어들은 참고할 자료 자체가 너무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지금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해독해내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고고학자, 바로 AI입니다. 자, 그럼 가장 유명한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잿더미에 묻혔던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복원했냐면요.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병원에서 쓰는 CT 스캔 있죠. 그걸로 두루마리 내부를 쫙 스캔해서 3D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AI가 이걸 컴퓨터 안에서, 그러니까 가상으로 쫙 펼쳐서 평평한 페이지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예요. 새까만 숫덩이 위에서 잉크 자국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핵심인데, 원래는 영상 분석용으로 개발된 AI 모델을 썼다고 해요. 이 AI가 정말 미세한 질감 차이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수치랑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잉크 흔적을 딱 감지해내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끝에 마침내 첫 번째 단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포르피라스, 보라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려 2000년 만에 이 두루마리에서 읽어낸 첫 번째 단어였던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근데 AI의 능력이 단순히 글자를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과거의 소리까지 복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는 글자뿐만 아니라 소리의 패턴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옛 한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는 사라진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아레아 같은 글자요. AI가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과학적인 원리를 딥러닝으로 학습한 거예요. 그리고는 방대한 옛 문헌이랑 또 이 발음이 일부 남아있는 제주도 방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침내 아와 어의 중간쯤 되는 그 소리를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거의 600년 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주장이 실제로 증명된 순간이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번역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AI가 소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자원 언어라고 부르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 언어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원주민 언어인 오지브웨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번역하려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데 연구자들이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사전 하나만 가지고 번역의 기본 틀, 즉 템플릿을 자동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사람이 이걸 일일이 했다면 1200시간, 1200시간 넘게 걸렸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만들어준 템플릿을 바탕으로 좀 더 단순한 규칙 기반 프로그램이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을 완성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라져가는 언어를 보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만 보면 AI가 만능 해결사, 무슨 마법 지팡이처럼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AI 언어 프로젝트들이 실패의 쓴맛을 봤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학습할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더 중요한 건 AI가 그 언어에 담긴 깊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눈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수십 가지 다른 표현과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데
AI는 이런 뉘앙스를 놓치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그 위험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한 챗봇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여성 경학자가 있었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오류라는 게 밝혀지니까 이렇게 사과문을 띄운 거죠. 이걸 우리가 AI의 환각, 즉 헬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AI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 전문가가 이걸 꼬목꼬미 확인하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과거를 탐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역사학자나 언어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들의 능력을 극대화해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역할 분담이 되는 거예요. AI는 인간이 하기 힘든 방대한 데이터 처리나 패턴 분석 같은 걸 해주고 인간 전문가는 거기에 문화적인 맥락을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겨우 수많은 도서관 중 단 한 곳에서 첫 번째 단어를 해독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철학, 역사,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로 침묵하던 과거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그런 새로운 발견의 시대, 바로 그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AI라는 이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과연 또 어떤 굳게 닫힌 역사의 문을 열게 될까요? 이 기술은 분명 우리 손에 새로운 열쇠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열쇠로 어떤 문들을 열 수 있을지 탐험을 시작했을 뿐입니다.